물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3월 5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초 경마이긴 합니다만은 편성이 은근히 빡빡해요.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하루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 중계경주도 그렇고요. 서울 경마에서도 보면 좀 꼬시는 레이스가 많아요. 인기마 저배당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을 또 살피고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일요 경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4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이 9경주가 이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인데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9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9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4경주와 7경주와 11경주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C형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클레오, 6번마 지공불패, 2번마 정성스레 저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강민이 이 세 마필 안에서 경주 끝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순위로 팔린 마필이 8번마 아라비아 공주라든가 또 1번 게이트의 청운나래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얼레벌레 좀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수는 있겠는데 세게 받을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5번, 6번 세 마리 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세 마리를 다 가져가서는 배당 환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방으로 가져가야 되겠고 또 이 세 마필 중에 충마를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는 마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5번마 클레오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3차까지 왔을 때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더 봐야 됩니다. 1200m 늘어난 경주 거리라도 클레오는 또 봐야 돼요. 제가 이 마필에 대한 혈통적인 잠재 능력을 말씀드렸죠.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음성 정보나 또 UC 방송에서 혈통 얘기를 잘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별로. 그런데 이 마필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마필과 목이 형제 마필이에요. 그리고 생김새가 정말 좋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이 좀 늘어서 나오면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6번마 지공불패라는 마필은 직전 경기에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4.1배를 그냥 한방성으로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요. 2착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한번 대가리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6번마 지공불패, 5번마 클레오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5번 클레오가 선행하고 6번마 지공불패가 선입으로 전개를 풀어가는 그림. 사실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한마건으로 본다면 2번마 정생스러운데 아마 이게 인기순위 한 3위권 팔릴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실전마건으로 추천드리진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3차권 도전에서는 2번마 정성스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고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니고요. 딱 3마리로 압축되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 3세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1번마 바이칼 전사, 8번마 해피챔프, 6번마 보은삭스, 5번마 초록마 이렇게 팔립니다. 7번마 스마티지프가 그 다음 순으로 팔릴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8번, 5번, 6번. 새로운 우주가 더 팔릴까요? 뭐 그렇게 팔릴 것 같아요. 1번, 5번, 6번, 8번. 이렇게 4마리가 배당판에 팔리고 그 다음에 뭐 7번 스마트 지프, 3번 새로운 우주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 텐데 1번만 바이칼 전사가요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는 1번 게이트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직전 경기 인기마로 팔렸을 때도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거예요.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최근 2번의 경기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렸어요. 오늘 또다시 1번 게이트 선행 찬스라고 보고 많이 팔리거든요. 물론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뛸 수는 있는 마필입니다만 기본 사이즈 자체가 센 말은 아닙니다. 5번마 초록마가요 1월 7일 경주에서 그때 4착을 왔습니다만은 2차권에서 뭐 착차가 크지 않았어요. 뭐 우르르 뭉쳐 돌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발주가 좀 늦어요. 하지만 끝걸음을 남겼습니다. 발전 기대치를 충분히 보였던 내용이고 6번마 보온삭스가 문생기수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뭐 데뷔 전부터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일단 1월 26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스타트는 빠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중속을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이 안쪽을 파고 올라올 때 채찍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뭐 완성도 높은 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8번마 해피챔프가 케이트가 외곽으로 빌려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아마 지금 김용근 기수라서 이게 거의 뭐 대끼리 내준 준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2월 17일 경주에서는 마지막 끝걸음이 뭐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였고 직전 경기도 그야말로 선행마 뒤에 그림 같은 전개 안쪽을 중후미 안쪽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서 정말 그 사콘을 돌면서는 이렇게 거리도 이렇게 많이 좁혔던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8번 해피챔프는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빌려있고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이 세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드림슬로, 3번마 빅트리오, 5번마 주링호우, 7번마 라온 콘도르, 9번마 스카이빅은 승군전이라서 조금 덜 팔릴 거고 1번, 3번, 5번, 7번, 8번 뭐 그렇게 팔리겠네요. 문나이트도 영민이라 안 팔릴 거고 1번마 드림슬로는요 제가 이 마필을 10월 22일 경주에서 문성 기수가 타고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제가 좀 강하게 읽어줬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정말 쥐어짰어요. 그 뒤로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 눈물 겹도록 쥐어짠 겁니다.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뭐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고 보고 많이 팔 텐데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선행은 5번마 주링호우나 7번마 라운콘도르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마리는 모두 좀 모래에 대한 그런 민감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행이거든요. 두 번째는 선두 외곽 전개고요. 이번 경주도 좀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1번은 드림슬로가 인기 1위로 팔려도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최근 2번의 경기에서 뽕을 뽑았고 선행을 가면 또 경합성 전개를 풀어갈 수 있고 어쨌거나 줄어든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네요. 3번마 빅트리오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충마로 강하게 노렸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날 뛰었던 그 편성 2세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경주 그 편성 상대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 강한 편성에서도 끝걸음이 가장 날카롭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넉넉하게 2착을 차지했어요. 이건 무조건 더 뛴다고 봅니다. 지금 승분전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리면 감량 조건도 좋겠다. 요거는 봐줘야 돼요.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고 뚝심도 있고
8번마 열퀸이라는 마필을 제가 계속해서 좀 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 발주 대하시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느리지도 않아요. 맘만 먹으면 선입권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경주, 특히 12월 11일 경주를 보면은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다가 밀리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추진하면서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외곽을 돌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있었어요. 이런 마필들은 정말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8번 열킨 요거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라온 콘도르는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5번마 주링호우라는 마필도 있고 드림슬로도 있고 지금 10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돼요. 9번마 스카이빅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월 14일 경주에서 스카이빅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현장에서 덜 팔렸는데 대성영웅, 스카이빅, 백산체프 딱 3마리만 봤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안 된다. 그냥 꺾어버리고 딱 3마리로 삼복조를 가져가가지고 42배짜리를 적중했던 마필. 직전 경주도 묻지마 강축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기본 사이즈가 세다. 그래서 인기 1위였던 엠디스 러브를 인정하지 않고 스카이빅을 인기 4위였던 스카이빅을 놓고 가서 또 8.1배 적중을 했는데 승군전이라서 조금 덜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마필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마 빅트리오, 8번마 열퀸, 그리고 9번마 스카이빅 이 3마리를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지금 인기 1위로 팔리는 드림슬로, 또 뭐 인기 2위 주링호우, 라운콘도르 이런 마필들보다도 오히려 배당권에서는 8번, 9번 쪽이 좀 매력이 있다. 3번, 8번, 9번 이 3마리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병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접전 경주처럼 그렇게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경주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3번마 헤네시 댄서, 2번마 비카삭스, 1번마 검진, 8번마 화이어드림, 외곽에 12번마 천년호령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예요. 그런데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 중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습니다. 1번마 검진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렸는데 사실 이 마필은 제가 1월 17일 경주에서 이게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서울 경마장에서 1군까지 올라갔던 스페셜 볼포니라는 마필 있잖아요. 그 스페셜 볼포니와 부마 모마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혈통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1월 17일 날 경주 뛰는 걸 보고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국은 앞선을 거리를 못 좁히더라. 우승했던 마필과 거리를 못 좁히면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2월 12일 경주를 보면 직전 경주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했거든요. 선행마디에 바짝 최적. 근데도 3착에 밀렸어요. 물론 상대들이 좀 강했다고는 보지만 강민이 생각했던 기대치만큼의 훨씬 못 미치는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2번마 비카삭스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요. 제가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말이다. 12월 5일 날도 꺾었고 또 11월 11일 날도 꺾었고 계속 꺾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10월 15일 날에 강민이 대가리 놓고 11배짜리를 때려 먹었거든요. 그때 뛰는 걸 보고 저거는 센 말 아니다. 제가 선행이 안 되는 조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주 계속 꺾었잖아요. 직전으로 깜빡이로 팔렸는데 꺾었어요. 이런 불안한 인기만을 꺾었기 때문에 직전에 은하철마의 파티타임을 127.5배를 승부 막건 2방으로 때려 먹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경주는 고배당이 되는 겁니다. 고배당 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인기마로 팔려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또 선행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고. 3번은 헤네시 댄서가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 정말 그림 같은 최적 전개. 역시 못 믿는 말이고. 외곽의 8번만 화이어 드림이 문성기수 안장에서 인기마로 팔릴 텐데 물론 직전 경주에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담 중량이 또 2.2kg가 늘어났고 또 직전 경주 재결 내용을 보면 과태금 10만 원을 먹었거든요. 과다채찍으로 뽕을 뽑은 거죠. 이빨 뽕을 뽑았는데 그림도 정말 선행마디에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게이트도 8번으로 밀려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다 못 믿는 말, 다 못 믿는 말. 결국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놓고 사야 될 말은 복병마입니다. 강민이 고배당 복병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제가 오늘 승부 제대로 타이밍을 만났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가 한 6위권, 7위권 되는 말을 대가리로 놓고 갈 겁니다. 쌍승시까지 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저배당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중고배당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보니까 또 열이 좀 받으려고 하네요. 이 9번마 미스터 스펜딩이 직전 경주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렸죠. 근데 직전에 강민이 현장 추천 경주로 고배당 승부 경주로 10번 배다리 고수를 놓고 갔습니다. 배다리 고수를 승부지 축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다리 고수를 추천드리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빠이 가는 승부지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강민이 이 배다리 고수를 축마로 놓고 때렸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최인경 기수가 기승했던 그 전설의 시작이죠. 전설의 시작이 혼자 뛰다가 그냥 낙마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낙마되는 그 뒤에 있는 인기 마필들, 강민이 노렸던 마필들이 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999 폭탄이 터졌는데 와 진짜 열받더라고요. 강민이 그 막건도 샀거든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예상가도 있었어요. 뭐 진실장이라는 예상가도 있었고 박상규도 있었고 몇몇 예상가도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강민도 진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좀 운이 안 따라줬던 그 내용이었는데 그 경주에서 가장 좀 손해를 많이 봤던 마필이 이 미스터 스펜딩이에요. 미스터 스펜딩이 방해를 받지 않았으면은 마지막 이 외곽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을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2차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내용 같아요. 강민이 배다리 고수의 이 미스터 스펜딩을 주력으로 가져갔던 그 레이스였죠. 그리고 뭐 4차였던 그 월드 넘버원 이것까지도 뭐 고배당으로 좀 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9번마 미스터 스펜딩은 직전 승군전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는 또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이게 좀 데뷔전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 5번마 보너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참 혈통 얘기 많이 하네요. 토요경마, 일요경마에서. 그러니까 제가 혈통을 웬만하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나 UC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혈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경주마의 혈통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그 사람들은 그 생산자들 있잖아요. 말 생산하는 생산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목장 관계자들이나 또 마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죠. 하지만 우리 배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혈통까지 하면서 그렇게 뭐 배팅을 하고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교도 내가 배팅할 수 있는 그 참고일 뿐이지 조교가 좋아졌다고 해서 배팅하고 조교 나쁘다고 배팅 안 하고 그럼 뭐 조교 보는 예상가들 다 빌딩 살게요. 근데 제가 아는 조교 예상가들 중에 제대로 집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조교도 중요하고 혈통도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정말 좋지 않다. 그런 배팅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새버렸는데 어쨌거나 이 5번마 보너스는요. 제가 간단하게 혈통을 말씀드릴게요. 이 마필은 혈통적 잠재 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부산 경마장의 미즈마고라는 마필과 북의 형제 마필인데 이 보너스의 이 부마가요. 그 2007년도 그 스프린터 우승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리딩 사이어의 중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너스
이 부마의 자마들이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마 이 보너스는 혈통적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은 이거 맞고 못 사요. 뭐 크게 늑발을 하고. 근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스프린터 혈통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프린터 챔피언이었어요. 부마가. 목의 쪽 혈통도 스피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보너스 이런 마필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 말씀드리면 19조 마필은요. 주행심사를 개떡같이 받아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그냥 쏘고 막 선행 쏘고 이런 나서는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5번마 보너스.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뭐 게르메 질주, 또 뭐 패권 통일, 뭐 여러 마리 뭐 관심 마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9번마 미스터 스프링딩은 여기서는 세게 보자. 그리고 후차권에서 고배당은 5번마 보너스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5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지금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가 아마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배당이 좋다면 현장에서 승부로 좀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6번마 스마트 드림, 9번마 클린업 스카이, 그리고 1번마 베스트 슈터, 2번마 강촌의 아침, 그 다음 순으로 5번마 앤디스 러브,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요. 6번마 스마트 드림이라는 마필이 최근 이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률 100%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아마도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해요. 13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 3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자력 입상은 아니죠. 어부질이죠. 완전히 어부질이죠. 그때 당시에 이 스마트 드림이 선두 외곽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그냥 앞선에서 그냥 이렇게 선행마 죽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2차 싸움에서 외곽에서 그 11번 클린업 시드가 이렇게 확 날라왔습니다. 근데 날라오다가 갑자기 낙마가 돼버렸어요. 아마 클린업 시드가 외곽에서 날라오다가 낙마가 안 됐으면은 스마트 드림은 무조건 잡히는 그런 탄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직전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이 복귀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지금 3연타 때렸네, 센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직전 경주 이거 끝걸음을 봤을 때는 스마트 클린업 시드가 낙마가 안 됐으면 무조건 잡히는 걸음이에요. 늘어난 1300m 경주거리 깜빡이 인정 못합니다. 이거는요.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들어오는 것보다 부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반면에 9번마 클린업 스카이는 1300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도 마지막에 마리와 목차 싸움을 들어갔는데 졌다 이겼다 조금만 길었으면 이기는 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업 스카이는 무조건 더 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 안쪽에 1번 베트슈터나 2번마 강촌의 아침 이런 거 뭐 앞선에 전개할 수 있다고 해서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던데 다 쥐어짠 겁니다. 특히 1번 베스트슈터는 정말 쥐어짠 게 그게 전부고 강촌의 아침이라는 마필도 제가 계속 저배당을 때려 먹었던 마필 1월달에 2.9배 또 11월달에 3.4배 계속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직전 승군전에 외곽 게이트 1300에서 승부 의지는 좀 덜덜했어요.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 1300 거리 검증이 필요하죠. 이런 마필들은. 자,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 정말 크게 터지면은 4번마 MJ핫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직전 경주는 박병훈 기수가 탈려다가 현장에서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현종이로.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안 갔어요. 노골적으로. 물론 이 MJ핫이 사실 제대로 간 적은 없어요. 최근 경기를 보면. 근데 예전에는 이게 선행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예전에 순발력이 굉장히 빨랐는데 직전 경기는 그냥 뭐 노골적으로 그냥 외곽에서 붙들고 늘어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잡아채지만 않는다면 선입번에 바짝 붙여가잖아요. 이런 MGR 이런 마필들은 정말 고배당을 조심하셔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는 9번마 클린업 스카이를 주목하는 레이스고요.
고배당 복병 중에는 4번마 MJ앗. 이게 아마 인기 순위에서 많이 빌릴 것 같아요. 한 8위권, 9위권. 요거 재밌습니다. MJ앗까지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아데르 축제라는 강축이 서 있습니다. 직전경주 1600m를 뭐 단숨에 극복을 했는데 이건 뭐 능력마로 인정을 합니다. 뭐 마필 가격도 비싸고요. 여기서는 뭐 꺾을 수가 없는 말이죠. 6번마 아데르 축제는 웬만하면은 뭐 늘어난 부담 중량이라도 마체 더블이가 뭐 500담하니까 6번마 아데르 축제는 웬만하면 또 온다고 봐요. 문제는 후착이 굉장한 온전이에요. 오늘 지금 부산 경마가요, 대체로 축이 있어도 후착이 굉장한 난타전이고 후착에서 배당이 엮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중계 경주가. 근데 이번 이 경주도 6번마 아데르 축제를 놓고 가더라도 후착이 굉장히 난타전입니다. 일단 9번마 제네랄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1600m 쉽지 않아요. 직전에도 정말 인기 1위로 팔리고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에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또 현장 내용까지 확인이 됐었던 마필인데 그러고 깨졌거든요. 물론 상대들이 좀 강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결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마워 제네럴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면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여기서 좀 배당을 좀 노릴 마필이 8번마 소나틸드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작년 11월 달에 강민이 35회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재밌는 게 1월 13일이죠. 1월 13일 경주에서 그때 그 과태금 100만 원을 먹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나틸드가.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 나오다가 옆에 마필에게 좀 부딪혔어요. 그리고 양쪽 등자가 다 빠져버리면서 뭐 덜렁덜렁 매달려왔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도 좀 노렸던 마필인데 1600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의지 자체도 사실 뭐 세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분명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은 8번마 소나틸드 요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4번마 핑크블레이드는 이게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전개 상황이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필이고, 3번마 아쿠아킨이라는 마필도 1월 6일 경주에서 6.3배짜리를 강민이 적중했던 그런 마필인데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전 경주도 뭐 말 못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마필 뭐 인기 그 다음 순위로는 3번 아쿠아킨이나 4번 핑크블레이드까지는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깜빡이로 팔리는 9번마 제네랄은 좀 조심스럽게 보자. 6번 아델 축제를 놓고 8번 소나틸드, 자 고배당으로 관심을 둡니다. 6번 8번 자 고배당 막건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와 다음 7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노리는 마필들이 7경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6경주도 좀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6경주, 7경주가 다 똥편성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레이스가 7경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7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를 하고, 자, 한번 6경주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못 믿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3번마 썬마스터가 문성계수가 인기 1위로 팔릴 거고, 그 다음에 뭐 7번 승리엔젤, 8번 불꽃, 새벽 불꽃, 그리고 4번 뭐 황홀한 질주, 뭐 그렇게 팔리겠죠? 3번, 7번, 8번 황홀한 질주 좀 덜 팔릴 것 같으네요. 보니까 팔리겠네요. 저 선행을 한다는. 그러니까 3번, 7번, 8번, 4번 이렇게 팔립니다. 3, 7, 8, 4 그렇게 팔립니다. 3, 7, 8, 4. 근데 이 3번마 썬마스터가 순군전에 상대들을 정말 약하게 만났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썬마스터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이 무너져야 돼요.
제가 직전 경주도 이 썸마스터를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앞선이 다 무너질 걸로, 앞선이 와장창 무너질 걸로 봤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노렸거든요. 근데 오늘 앞선이 무너지느냐? 무너질 수 있죠, 이번에도. 뭐 인기마 중에는 3번마 썸마스터 요거 하나는 승군전이라도 살려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기마필들이 다 좀 불안한 거예요. 지금 7번마 승리 엔젤이 거의 뭐 깜빡이로 팔리겠죠. 최근 2번에 보여준 액면이 있기 때문에. 강민이 이 승리 엔젤이 작년도 봄에 아주 약한 편성에서 제가 30배짜리를 거의 뭐 딱 2방으로 조져먹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마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그냥 꺾었습니다. 이거는 그 직전에 보여준 액면이 정말 그게 전부예요. 이거 자력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초반에 서두르면 끝걸음이 좀 부족하고 참으면 누측으로 남기고 전형적인 그런 그 꾸역꾸역 스타일이기 때문에 승리엔젤 깜빡이 이건 뭐 인정하기가 어렵겠고 8번은 새벽불꽃이라는 마필도 이게 1월 12일 경주에서 제가 8.4배를 그때 그 조져 먹었거든요. 대가리 넣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성 기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네요. 문성 기수, 그러니까 요즘은 기수들이 마주 복색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의 자기의 복색 말고 마주 복색을 자꾸 바꿔 입습니다. 예전에 복귀할 때는 딱 옷 색깔만 보고도 아, 제가 누구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복색을 바꿔 입으니까 사실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안 헷갈리는 기수가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문세영 기수예요. 어떤 부분에서 안 헷갈리냐? 문세영 기수는 스타트가 달라요.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 화면을 보면 문세영 기수는 스타트 자체가 폼 자체가 달라요. 다른 애들은 말 못하는 애들은 막 엉덩이를 붙여서 스타트하기도 하고 무릎을 모으고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타기도 하고 별의 그런 애들 많은데 문세영 기수는 스타트 장세 항상 똑같아요. 특히 이 선행을 가는 그 자세는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최대한 말에게 무리를 안 주는 그런 그 기승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딱 봐도 스타트하는 동영상만 봐도 아, 저건 문세영이다. 그걸 알아요. 그만큼 문세영 기수는 스타트 능력이 뛰어납니다. 말에게 부담을 최대한 안 주는 한도에서 그 몽키 자세로 이렇게 밀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2일 경주에서 이거를 강축으로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쌍대가리로. 근데 최근 경주는 제가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아니면 이런 거 선행 못 끌고 가요. 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경합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3 넣고 7, 8이 거의 뭐 깜빡이, 이 3, 7, 8이 3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봐야 되죠. 안쪽에 있는 1번마 리딩 레이서도 계속해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건 뭐 추입이 되는 편성에서는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외곽의 10번마 스피드 지존이라는 마필도 2월 3일날 주행심사 때는 좀 앞발이 높고 고개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이게 좀 껑충껑충 이렇게 앞발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2월 24일날 재검을 받을 때 보니까 이 주폭이 굉장히 커요. 성큼성큼 뛰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발전 기대치가 있습니다. 1200이라면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기마 7번, 8번보다는 오히려 1번, 10번의 고배당 막권에 좀 더 관심을 갖자. 그리고 인기마 중에는 3번마 썸마스터가 이번에도 좋다 라고까지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 중계 경주죠.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사만 4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여기도 뭐 대가리가 있죠. 7번마 로열 루비. 이거는 뭐 대가리입니다. 제가 11월 13일 경주에서도 이거 8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중을 해드렸고 직전 경주 1800m 승군전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마지막에 브라하와 대가리 싸움을 막 들어가면서 브라하를 이겼어요. 능력마로 인정합니다. 7번마 로얄 루비는 부담 중량 뭐 4.5kg 늘어나봐야 56.5밖에 안 되잖아요. 마체가 500담하기 때문에 뭐 마령 중량밖에 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담 중량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7번마 로얄 루비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 자, 문제는 지금 여기서 또 인기마, 후차권에서 또 불안한 마필들이 많이 보여요. 1번마 블랙 사파이어가 사토시 1번 게이트, 최근 2연타를, 그러니까 7월 달에 뛰고, 직전 공백기를 치르고,
그리고 직전에 공백기를 극복하고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1번 게이트에 이런 말. 근데 지금 1800을 첫 거리 도전을 나서는 이런 상황. 조심해야죠. 이런 건 인기마로 팔리면요. 5번마 갈릴리오가요. 참 이게 12월 달에서 제가 19배짜리를 대가리 세워놓고 때려 먹었는데 직전기도 너무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뭐 특별하게 경주 전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감량기소 기승에서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걸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기마 깜빡이 1번 블랙사파이어 5번 갈릴리오 요거보다는 오히려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2번마 케이프 매직은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제가 직전 경주 10.6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고 또 12월 달에도 19배짜리를 적중했던 갈릴로 대가리 세워놓고 적중했던 그 경주인데 그 12월 9일 경주에서 그 갈릴리오가 물론 더 잘 뛰긴 잘 뛰었어요. 근데 늘어난 경주거리 1800m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오히려 케이프 매직을 여기선 다시 한번 좀 노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3번마 스바디파리도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제가 좀 꺾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1월 달에도 대가리 세워놓고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요거 더 있어요. 이건 오늘 뭐 상대 인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2번마 케이프 매직이나 3번마 스바디파리 쪽에 좀 더 관심을 뒀자. 7번 로얄 루비는 뭐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 곳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인기마보다는 복병권에서 관심을 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한마디로 똥편성입니다. 어느 놈 하나 믿을 만한 인기마가 없어요. 자, 이런 경주는 터지면 또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권의 인기마는 3번마 정상특급, 1번마 군누루, 2번마 프로마테우스, 그리고 5번마 킬리의 여왕, 뭐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뭐 6번마 청건도 배당권 바람을 좀 많이 불 거고요. 1번, 2번, 3번, 5번, 6번. 지금 뭐가 강축으로 팔지 모르겠네요. 뭐 좀 난타전으로 이렇게 배당판이 팔릴 텐데 언급해 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요. 다들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꺾어드렸던 마필들은 다 똥말입니다. 사실 프로마테우스라는 마필이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깜빡이로 팔렸을 때부터 꺾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1번마 군누루가 직전 경주에 그 이영 조계사의 600승을 이혁 기수가 차지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부담장 늘었고요. 일단 그리고 직전에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날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3번마 정상특급이라는 마필은 선입으로 쫓아가는 전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걸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거든요. 바로 옆에 5번마 킬리의 여왕이라는 마필이 2월 3일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니까 대하시가 굉장히 좋아요. 5번마 킬리의 여왕도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하시가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선 선행을 5번마 킬리의 여왕이 나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권이 빡빡한 그런 상황에서 3번마 정상특급이 인기 1위로 팔린다. 또 선행을 편안하게 가도 사실 이게 뭐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1200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 뭐 우승을 차지해봤던 그런 마필이고. 근데 이것도 내적으로 기대는 그 맛 때문에 일단은 편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지금 인기 마필들 중에 강빈이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때릴 만한 말이 없습니다. 6번마 천권이라는 마필도 모래 압벽이 있어서 앞선을 가야 되고 6번마 천권도 선행을 갈 수 있네요. 보니까 지금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하네요. 보니까 자 이래저래 지금 난타전인데요.
여기서 정말 많이 숨겨져 있는 복병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으면서 또 제가 정확하게 승부지를 밝히는 그런 마방입니다. 그래서 계속 꺾어드리고 있어요. 계속 나올 때마다 이번에 안 된다, 없다, 안 된다, 없다 계속 꺾어드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렸어요. 한 8위권, 9위권 될 것 같아요. 강민은 고배당 충마 놓고 갑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주. 인기마 다 불어줄 수 있는 경주.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승부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경주 4경주 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강축이 서 있죠. 6번마 대호시대. 이거는 뭐 인정해야죠. 작년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2착을 들어갔던 마필. 11월 달에도 5배짜리 한방. 또 1월 달에도 3.6배 단통. 직전 경주도 뭐 그냥 대가리로 인정하고 들어갔던 그런 경주죠. 부담 중량이 4kg 늘어났어요. 직전보다. 근데 뭐 이미 뭐 55.5, 56까지 뭐 극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경주 거리가 지금 1600으로 줄었다는 것이 대우시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 대우시대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에서는 딱 3마리로 압축이 돼요. 일단 4번마 시선포착. 제가 이건 인기마로 팔려도 좀 꺾었던 레이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거나 16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는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외곽의 11번마 브라하. 직전에 그 로얄 루비와 같이, 로얄 루비 좀 전에 3경기 나왔죠? 부산 3경주에 강축으로 인정했던 말 아닙니까? 그 로얄 루비와 대가리 싸움까지 들어갔는데 시종 외곽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성이 좋더라고요. 요건 또 봐야 되고, 일단은 앞장에서 승부가 될 앞선의 갈마필이 7번마 스페셜 루키나 8번마 보헤미안인데, 8번마 보헤미안은 최근 경주를 보면 쫓아가면서도 12월 30일 경주 쫓아가면서도 4차까지 왔을 때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이런 마필까지 관심권 갑니다. 뭐 큰 배당은 없겠네요. 보니까 6번 대우시대 놓고 4번, 8번, 11번 뭐 인기마 대끼리 준대끼리 같아요. 이 중에 한 방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뭐 크게 고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닙니다. 3월 5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은근히 혼전이에요. 은근히. 당일 배당 상황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마 미스터 포춘, 8번마 벨라로라, 그리고 5번마 더블 J, 7번마 지상거탑. 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미스터 포춘은 여기서 또 강축으로 팔릴 그런 편성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12월 24일 날 편성이 너무나 강했죠. 그때 2세 육성 심사 합격마, 그때 특별 경주였는데 그때 당시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꺾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를 능동적으로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레이스인데 의외로 좀 빨리 쫓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일반 경주에서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1번마 미스터 포츠는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1번 미스터 포츠는 인기마 중에는 뭐 세게 읽어줘야죠. 1700이라도. 자, 문제는 후차권에서 이 8번마 벨라로라가 지금 문세영 기수라서 또다시 이게 인기마로 팔 텐데,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을 나서고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1700을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2월 4일 날은 그날 하루 종일 선행마가 들어왔던 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오늘 또다시 선행을 갈 수 있나요, 이게?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선행은 3번마 라운트로이가 더 빠릅니다. 라운트로이나 야호 미라클, 뭐 이런 마필이 예전 순발력으로 보면 벨라로라보다도 훨씬 빨라요. 물론 벨라로라가
원래는 투입이죠. 이게 선행이 아니고도 제가 12월 18일 날 24배짜리 24.8배를 승부 경주로 또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행을 하고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 적성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기마 중에는 8번 벨라루라는 좀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이 5번마 더블 J라는 마필인데요. 제가 이 더블 J라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작년 5월 달에 그 볼트 샤인이라는 마필을 놓고 더블 J를 승부 막건으로 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97죠. 297배죠. 297.5배였던가 그래요. 제가 그 300배 되는 고배당을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마필 나올 때마다 참 기특한 마음으로 보는데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이게 앞선에 붙여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앞선이 무너졌을 때 투입으로 이렇게 딱 날라오는 거지 이게 자력으로 뭐 어떻게 앞선에 묻어가다가 고배당을 꽝 터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타더라고요. 제가 직전 경주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걸음이 터졌나 싶더라고요. 이 확실히 변화가 된 마필은 5번마 더블 J다. 그래서 1번마 미터 포춘이 강축으로 배당권에 머리로 팔리는 상황에서는 일단 5번마 더블 J를 기본 한 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는 직전에 뛰었던 내용이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다시 떠도 벨라루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배당 마필로서는 3번마 라운트로이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앞장 버티기는 3번마 라운트로이가 이거 앞장 버티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에요. 뭐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발주가 좋지 못하고 외곽으로 빠가시키 하는 스타트 나오면서 외곽으로 빠가시키 하는 그런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쪽에서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 사이즈로는 뭐 라운트로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죠. 그래서 1번 미스터 포춘 놓고 5번 더블 J를 일단 기본 막건, 1번, 5번을 기본 막건, 그리고 3번 라운트로이를 배당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경남 신부배 대상경주, 안말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스포츠 서울배가 열리고요. 부산에서는 경남 신문계가 열리는데 이게 작년에는 경남 신문배가 2세마 경주로 펼쳐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올해는 3세마 경주로 나오네요. 자, 어쨌거나 대가리는 인정하고 합니다. 이번에도 3번마 아이스마린입니다. 그러네요. 10월달이네요. 10월달에 경남신문배에서 아이스마린이 2세마 때 2착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남신문배가 2세마 경주였고 올해는 3세마 경주다. 2세 육성신사 합격마 특별경주에서도 2착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는 뭐 일반 경주에서 널널했고 이거는요. 아이스마린은 웬만하면 여기서는 안 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선행 선입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혈통적 잠재능도 있습니다만 일단 마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데뷔 때부터 계속 강한 말로 그렇게 추천드렸는데 브리더스컵에서는 한번 제가 꺾었죠. 워낙 상대들이 강해서.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 강추를 인정하고 자 문제는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아들의 진주와 2번마 해피공주. 해피공주가 지금 동일마주죠. 동일마주 이경희 마주가 동일마주인데 해피공주가 거의 뭐 지금 상승세가 좋아서 깜빡이로 팔리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 안쪽에는 1번, 2번은 선두권에서 전개를 편안하게 풀어가야 돼요. 이 모래를 맞고 전개가 조금 꼬이거나 그러면은 좀 조심스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경기 해피공주가 계속 좀 외곽, 모래를 안 맞으려고 외곽을 돌았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이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고 얼마나 편하게 선두권 전개 풀어갈 수 있느냐.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선행은요 외곽 있는 마필들이 빨라요. 뭐 다른 박질이라든가 또 반지의 제왕이랄까 이런 마필들. 특히 7번마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죠. 이 마필이 그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작년 그 브리더스컵 우승했던 마필은 그 파이널 보스고요. 재작년에 브리더스컵 우승했던 마필이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의 브리더스컵에 2착을 왔던가 반지의 제왕이 하여튼 그 말의 동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7번마 반지의 장미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충마로 놓고 추천드렸는데, 이거 기본 자질이 센 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칫 선두권이 경합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을 좀 찾아보면 6번마 용한담이나 7번마 반지의 장미 이런 마필들이 경쟁력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좀 배당이 엮여서 나온다면 4번마 그린이라는 마필도 제가 12월 달에 정말 좀 세게 추천드렸는데 직전에 너무 무기력하게 좀 1600에서 깨졌거든요. 근데 오늘 1400 줄었던 경주거래는 4번마 그린까지도 봐야 된다. 외곽 있는 9번마 다른 박질이라는 마필도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1월 6일날 제가 뭐 저배당이었습니다만은 압축 막공을 때려 먹었는데, 근데 이거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요. 상대가 너무 세서. 선행을 못하죠, 일단은. 그쵸? 퀸스킨도 있고. 어쨌거나 선두권이 좀 빡빡하네요, 이번 경주는. 그래서 3번만 아이스마리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일단 7번만 반지의 장미를 한 방으로 주력합니다. 3번, 7번을 한 방. 그리고 3 놓고 6번, 4번. 이런 배당 막권까지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 별정 A형 3세마 안말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지금 동일 부담 중량 55kg를 달고 안말들, 기대치 높은 안말들이 뛰거든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로켓킨, 그리고 8번마 리드머니, 7번마 아마존에스, 3번마 은하철마,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물론 다 능력 마필들이고 강변의 관리 마필들이고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던 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구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좀 강하게 노리고 갈 레이스인데, 그 이유가 인기마들의 전개 상황이 겹쳐요. 그래서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 불안한 인기마 한 2마리 정도는 커트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를 꺾는 승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8번마 리드머니가 아마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12월 24일 날도 그때 2세 6섬 신사 합격마 그 편성 너무너무 강했던 편성에서도 제가 충마로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이거를 좀 강하게 노리고 충마로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2번의 경주를 보면요, 진짜 뽕을 뽑았어요. 정말 뽕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12월 4일 1400에서 15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내용을 보면 선두권에 붙지를 못하니까 무기력하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리드머니가 여기서 원래 리드머니가 스피드가 기본 스피드가 있어서 앞선에 보내주고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더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선두권이 너무 빨라버리면 쫓아가다가 자기가 퍼져요. 그래서 이 리드머니라는 마필을 과연 여기서 지금 인기 거의 1위, 2위로 팔릴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바마 로켓킨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강민이 뭐 대가리로 추천드리고 또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뭐 브리더스컵에서 출전했었고 또 1월 15일 날은 점핑 출전해가지고요. 점핑 출전해서 2차가 들어갔는데 그 상대가 불꽃왕자입니다. 불꽃왕자가 어떤 말입니까? 능력 맞잖아요. 제가 3주 전에 그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불꽃왕자의 검령 58배짜리 승부로 조져먹었던 바로 그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도 대가리 의심하지 않았어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1400 거리 경험, 거리 검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지 않진 않죠. 이게 이미 1400을 뛰어봤죠. 12월 4일날 바닥을 쓸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충마를 좀 조심스럽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충마 한 마리에 또 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를 강민이 좀 강하게 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5번 로켓킹과 8번 리드머니,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인기 순위가 한 4, 5위권 되는 5, 6권, 4, 5위권 되는 그런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리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거 말 컨디션도 봐야 되고요. 이런 경주는요. 그래서 현장 추천 경주로 일단 깜빡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구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계 경주 6경주입니다. 와, 이 지금 혼합 1군 1800인데요. 지금 부담 중량 인기마들 부담 중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네요. 뭐 통일시대가 57, 생일기품 직전보다 4.5kg 늘었고 테리어 테일은 6kg가 늘었어요. 지금 당일 인기마가 14번, 4번, 2번 그리고 13번 자, 이렇게 팔리겠네요. 2번, 14번, 2번, 4번, 13번 뭐 그 정도 팔리겠네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없죠. 그래서 지금 4마리 싸움으로 보는데 지금 늘어난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됩니다. 일단 14번마 테리어 테일은요 12월 31일 경주에서 그때 그 통합 상간마 배출 기념 특별 경주 그 경주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나니까 그냥 뒤에서 깨구락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경주를 보면서 이 테리어 테일한 마필 그 혈통을 제가 자꾸 연결돼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마필은 이 혈통 자체가 이 테이로 에카티라는 그 혈통 자체가 부담 중량 우리나라 수입된 마필들도 그러고요. 굉장히 부담 중량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12월 31일 경주를 복귀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직전 경기로 부담 중량이 또 가벼워지니까 또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부담량이 58이다. 요거는 조금 인기 1위로 팔리지만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테리어 테일은. 제가 직전 경주에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 4번마 생일기쁨인데요. 아 참 제가 계속해서 지금 노리고 있어요. 이건 뭐 포기를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다시 한번 노립니다. 4번 생일기쁨은요 이거 분명 기본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일기쁨을 강민 생일기쁨을 다시 한번 노립니다. 요거는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담적 조건을 봤을 때 지금 56.5면요 이 통합 상간마 때 그 57을 달았던 그 부담 중량을 계산해 보면 그 테리어 테일보다도 훨씬 지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생일기쁨을 놓고 뭐 인기마 중에는 2번, 13번, 14번. 14번은 좀 약하게 보고 싶고요. 여기서 뭐 배당이 터진다면은 8번마 고지정벌 같은 마필도 한 칼이 되니까 이런 마필까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강충마로 팔릴 마필이 4번마 후리바람이거든요. 사실 이번 경주를 주중에 강민이 좀 미리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이 후리바람이에요. 4번 후리바람. 지금 부담 저항이 5kg가 늘었어요. 과연 이거를 꺾을 수 있느냐? 이거 진짜 꺾을 수 있으면 한구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리바람을 꺾을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분석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정하고 갑니다. 이거는 뭐 지금 상대 마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뭐 후리바람이 괜히 1억 6천만 원짜리 비싼 마필이 아니거든요. 지금 뛰면 뛸수록 걸음이 살아나고 있고 직전 경주도 강민 대가리 놓고 10배짜리를 뭐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거는 1군까지 가죠. 1군까지 가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4번 뭐 후리바람은 뭐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안 간다는 그런 승부지만 없으면 여기서는 뭐 기본 사이즈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4번 후리바람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와 후착이 너무 지금 한마디로 변마들만 지금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인기바로 팔릴 마필이 외곽에 있는 14번 슈퍼코만도
그리고 12번 로얄 지볼리, 11번 심바, 또 13번 콩코드, 안쪽에 2번 가이스타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골고루 지금 인기도를 분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배, 5배, 6배, 7배 이런 마필들이 이런 배당이 지금 쭉 팔릴 거. 4번 후리바람을 놓고요. 그러니까 정말 까다롭죠. 이런 경주는 뭐 사실 맞춰봐야 한 방으로 때리지 못하는 이상은 크게 돈도 안 되고 2방, 3방 찢어가봐 그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정말 딱 한 방 때리고 한 방을 받쳐야 되는, 웬만하면 한 방으로 그냥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기서 진짜 딱 한 방, 받치는 막건 없이 딱 한 방만 본다면 강민이 12번 로얄 지블리를 볼 겁니다. 지금 11번만 심바가요. 한동안 상승세가 정말 좋았던 마필이긴 해요. 그런데 직전 경주 제가 이걸 좀 노렸다가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혼합 2군의 킬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히려 12번 로얄 지블리가 직전 경주에서 늑발을 했죠. 한 박자 좀 이렇게 늑발을 하면서 외곽에서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전개가 굉장히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얄 지블리는 사실 이게 지금 31조, 예전에 31조에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제가 이걸 1월 14일 날은 제가 꺾었던 이유가 뭐냐면 1월 14일 날이 사실 승군전이었거든요. 이게 9월 24일 경주에서 51, 10월 30일 경주에서 51을 달았어요. 핸디캡 부담 중량을. 그리고 1월 14일 날 55.5를 달은 겁니다. 근데 9월 24일 날과 10월 31일 날이 점핑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부담장을 가볍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은 부담장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꺾었어요. 직전 경주도 같은 내용으로 꺾었고요, 사실. 근데 많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딱 한 방만 본다면 12번 로얄 지블리 딱 한 방만 봅니다. 그리고 받치는 막건은 현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3월 5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시대의 여왕, 11번마 금화발리우스, 10번마 인투 더 와일드, 6번마 골드뮤직,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상황입니다. 안쪽에 2번마 시대의 여왕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700m 늘어난 경주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맥없이 깨졌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경주거리를 1200 적정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몰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강민도 이 마필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부담 중량이 56까지 늘어났는데 56으로 10월 9일 날 우승을 차지했죠. 근데 그때 당시 편성은 정말 약한 편성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4일 날도 자력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도 편성이 정말 약한 편성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선두권이 굉장히 빡빡하게 갑니다.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지금 발빠른 맛빌들이 죄다 노리고 나왔어요. 안쪽에 1번 센스카이, 1번 게이트 잘 뽑았죠. 라운루이스, 골드뮤직, 또 뭐 티즈킹, 또 뮤지니, 삼바, 페트리반, 인트로와일드 다들 지금 다 빨라요. 외곽에 2K까지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로 갑니다. 근데 이 시대의 여왕이 그동안 입상을 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 빠른 페이스를 선두 외곽을 이렇게 쫓아가서 외곽 선입을 쫓아가서 결승선에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런 작전으로 계속 선전을 해왔었거든요. 아니면 또 선행마 보내주고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갔던 그 내용,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선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대의 여왕이 좀 선입권에 붙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개 상황에 의문이 생깁니다.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오늘
선두권이 빡빡하면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전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페로비치가 아마 배당팔에 올 머리를 팔릴 것 같아요. 근데 강민은 이거는 강축으로 놓고 갈 사이즈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좀 축마를 잡고 가려면요, 좀 신중하게 안정적인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편성을 준비를 하면서 주중에 이건 절대 안 빠지는 말이다, 여기서는 빠질 수가 없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에서는 뭐 많이 밀리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한 4위권, 뭐 5위권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축마를 믿음을 갖고 때리는 축마로 갑니다. 이번마 시대여왕은 전개 상황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가는 축을 세워놓고, 일단은 시대여왕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갑니다만은 시대여왕이 여기서 부러지면 배당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개 상황의 복병 마필들까지 좀 노리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요, 12번마 2K는 제가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2K는 제가 계속해서 이거 실전 막건으로 노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기본 사이즈가 약한 말이 아니에요. 직전에 이 신라화랑을 이겼는데, 신라화랑은 그 다음 경주 또 대가리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번마 2K가 승군전이라서 외곽이라서 좀 덜 팔리면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외선에서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는 전개로 그대로 그 페이스 유지해서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배당 복병은 12번 2K를 놓고 2K를 주목하고요. 그리고 축마로 놓고 갈 마필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말, 안 빠진다고 확신하는 말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도 좀 현장감을 살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배당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대여왕과 붙여와도 배당이 뭐 17배 이상은 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중배당 승부 막건에 때리고 중고배당까지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